안녕하세요. 주부들의 아이돌 돈의학자 홍양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봇 중에서 아톰이라고 하는 로봇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 기억나면 나하고 같은 또래예요. 그거 기억하면 안 되시고요. 그 뒤에 나온 로봇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마징가 Z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당시 로봇은 저희 가슴에 깊이 새겨 있죠. 자, 이 로봇은 저희의 희망이었었는데 이때는 말이 로봇이지 실제로는 이 로봇 안에 뒤에 뚜껑이 있어서 영희와 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는 로봇처럼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감성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이게 7080 로봇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 로봇은 로봇전에 보니까 얼마나 로봇이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놨는지 정말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예쁜 로봇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대학생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모아서 로봇 하나로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가 보는데 이 로봇이잖아요. 그런데도 야, 정말 잔소리도 안 하는 이런 로봇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로봇은 사람의 뇌 중에서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이 안 되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했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의 뇌를 아주 작은 칩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사람 뇌 중에서 좌우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좌측 뇌를 우리가 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지금 핸드폰 번호를 딱 2개 외웁니다. 내 거하고 우리 집사람 거, 우리 아내 거하고 2개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니 뇌 박사가 왜 핸드폰을 2개밖에 못 외워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라는 거죠. 굳이 내가 거기다가 시간 쓸 일이 없죠. 핸드폰 안에 수백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핸드폰 없을 때만 해도 저가요 많이 외웠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네. 수첩 하나를 다 외웠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핸드폰을 외우는 걸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영어 단어 핸드폰에서 찾으면 다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뇌 중에서 좌뇌는 압축해서 지능을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서론에 꺼내냐면 요즘 어머님들이 4차원 혁명 시대 과연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라고 많이 고민하시는데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차, 2차, 3차, 이제 4차 시대로 돌아오면서 이제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하는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문제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느냐? 로봇 같은 사람. 단어 많이 외우고 수학 공식 많이 풀고 하여튼 많이 외우는 사람. 그 대신 우뇌는 없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자, 우뇌가 뭐예요? 우리가 우뇌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이게 사실은 방송 용어 아닌데 싸가지라는 거 있죠. 4가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공부만 잘하면 이게 없어도, 그렇죠? 이게 없어도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공부만 잘하면은 누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누가? 로봇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로봇이 흉내 못 내는 바로 이쪽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그럼 이쪽 일이 뭐냐는 거죠. 우뇌죠. 자, 그럼 우뇌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시각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눈으로 본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아이들이 달라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 사례가 구소련에서 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얘가 들깨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죽었는 줄 알았더니 들깨무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했어요. 근데 구조 당시에 보니까 얘가 밥을 먹고 있는데 뭐처럼 먹었을까요? 들깨처럼. 말은요? 행동은요? 예, 사람인데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처럼 늑대하고 살면 늑대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개 한 마리를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길렀어요. 나처럼 밥 먹고 말하는 개가 있던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개하고 다른 게, 늑대하고 다른 게, 원숭이하고 다른 게 뭐냐면 모든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사람의 뇌는 만들어져서 나오질 않고 모든 동물은 85%가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걔는요, 원숭이는요, 3개월만 지나면 뇌발달이 끝나요. 그래서 3개월만 지나면 어미 뚝 떼어도 혼자 살아요. 근데 사람은 뇌가 100주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요, 최소한 10년에서 13년 정도 되면 개로 말하면 3개월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누구하고 태어났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는요, 3개월이면 어미 뚝 떼어도 혼자 살잖아요. 뇌발달이 이미 끝나죠. 그래서 3개월만 지나면 늑대인지 개인지 고양인지 호랑인지 구분이 돼요. 근데 사람은 얘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지 아닐지를 알아보려면 최소한 10년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교육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봐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들깨하고 살았어요. 그럼 들깨가 얘 보고 너 이리 와, 오늘부터 나처럼 밥 먹어 라고 언어 교육 시켰을까요? 너 이리 와, 나처럼 짖어 라고 밥상머리 교육이나 언어 교육을 전혀 안 시켰어요. 그런데도 사람을 개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말하고 먹고 가치관과 철학을 개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개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람은 사람이 내 아이를 엄청난 시간과 전문가와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10년, 15년을 키웠는데도 버릇도 하나 없어요. 버릇 있는 애도 하나 못 만드는데 어떻게 걔는 사람을 개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에 너무 의존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시각뉴런. 1살짜리, 2살짜리가 한국에 태어났어요. 이제 3살 됐어요. 그럼 한국말 하죠. 근데 얘를 1년 동안 그냥 미국에다 데려다 놓고 1년 뒤에 다시 가봤더니 영어 할까요? 한국말 할까요? 그렇죠. 안 가르쳤잖아요. 다시 얘를 1년 동안 일본으로 보냈어요. 1년 뒤에 가봤어요. 영어 할까요? 일어 할까요? 다시 1년 동안 개하고 살았어요. 가봤어요. 뭐처럼 말할까요? 개처럼. 사람은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찍히느냐 이 시각 뉴런에 의해서 인간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비싼 교재나 교구로 만들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부부들이요, 다퉈요, 안 다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이야. 다투는데 그러면서 아이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시집 가면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꿈 깨세요.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딱 나처럼 살아요. 왜? 얘가 지금 나를 보고 있나요? 옆집 아줌마를 보고 있나요? 개하고 살던 애가 양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한테 최소한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찍혀야 되죠. 그래야 얘는 나중에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하고 싸우는 모습을 찍혀 안 찍혀?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다만 싸우는 모습을 찍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웃으면서 밖에 나가세요. 그리고 밖에 가서 반절 죽이세요. 들어올 때 어떻게? 손잡고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지혜로 와야 돼요. 엘리베이터 있죠. 타면 아이하고 타면요, 열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왜 그러고 계세요? 저 뒤에 누구 오나 봐. 엄마 저 뒤에 누구 와요? 그럼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지금 빨리 학교 가야 돼요. 안 돼 기다려. 이렇게요. 그 다음날 또 탔어요. 또 눌러요. 엄마 왜 그러고 계세요? 저 뒤에 누구 오나 봐. 엄마 누구 와요? 그럼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배 아픈데 빨리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 돼 기다려. 이렇게 3개월 안 하면 정말 사람의 뇌는 신기하게 뇌가 바뀌어요. 사람의 뇌는요 100일이면 바뀌어요. 100일만 지나면 이 아이는 엄마가 하는 행동을 100% 따라합니다. 그 얘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만 열리면 지가 뛰어들어가서요, 지가 열림 누르고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 누구 오나 보세요. 이게 교육이에요. 자, 이번에는 애 없이 나 혼자 탔어요. 나 혼자 탔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가 막 뛰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닫힘 빨리 눌러. 닫힘 눌러. 내 인간성은 닫힘이에요. 근데 애만 있으면 어떻게? 위선적으로 열림을 눌러요. 그럼 애는 닫힘으로 클까요? 열림으로 클까요? 이게 교육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애가 보고 있을 때는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머릿속에서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앞으로 살아가는 4차원 혁명 시대는 이 기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발붙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로봇이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4차원 혁명 시대는 융합, 좌뇌와 우뇌와 융합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요즘에
코딩이라는 거 많이 나오죠. 그다음 뭐 초등학교 때 코딩이 의무 교육으로 들어간다. 엄마들이 도대체 코딩이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러잖아요. 코드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유래인데요. 이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코딩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를 집어넣고 빼는 것만 했잖아요. 입출력만 했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세대는 앞으로 불과 10년 뒤에는 내가 입력해 놓으면 이거대로 무엇인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입력해야 되죠. 근데 이걸 내가 말이나 글로 쓸 수 없어서 컴퓨터가 원하는 글을 쓰는 거, 이걸 코딩이에요. 그러면 엄마한테는 엄마 밥 줘. 그러면 사람은요, 알아서 엄마 밥 줘 그랬다고 밥만 주나요? 뭐도 줘요? 보너스로 반찬도 주고 다 수저분도 받고 국도 주잖아요. 근데 로봇한테 밥 줘 그러면 뭐만 줄까요? 밥만. 그래서 이 코딩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말이나 글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사람한테는 밥 줘 그러면 되지만 로봇은 시킨 말만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이나 글 쓸 수 있는 애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코딩은 저절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먼저 기계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좌우뇌가 융합이 되는 건데, 이 융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사람의 문제점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혹시 이런 날이 있어요? 이놈 인간 오늘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는 아니야. 이를 부두둑 깔고 있는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날 자기 얼굴을, 자기 눈을 거울로 봤나요? 한번 봐요. 남편이 왜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 못 봐? 나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인간은요, 뇌가 나만 못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눈은 앞만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문제점 바로 보여요. 여러분 남편 보면 문제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남편 보자마자 잔소리가 나와요, 칭찬이 나와? 왜? 문제점이 보여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나만 못 봐요. 그래서 다 보세요. 여러분 거울로 자기 얼굴 30분 쳐다봐요. 자기 인간성 보이나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다 뭐라 그래요? 아직은 쓸만해. 자기는 쓸만하다고 그래. 남은 문제가 있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아내인지, 내가 어떤 아내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남편의 문제점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떤 엄마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도록 인간성이 좋은 아이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위기 아이로 만들고 있는지, 아이만 보이니까 문제점만 보이죠. 근데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정작 나라는 거죠. 흔히 우리들 중에서 더 쉽게 이해를 시킬게요. 자, 우리 중에서, 이 중에서 정말 우리 흔히 아까도 말했지만 버릇 없는 사람, 네 가지 없는 사람, 흔히 싸가지 없는 사람이 하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옆 사람 보지 마. 여기 아니니까 딴 데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버릇 없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머 나 싸가지 없어서 어쩌면 좋아 이러고 다니면 고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나처럼만 살아봐라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건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혹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죠. 혹시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혹시 나만 모르고 있지 않을까? 우리 집에서 혹시 나만 왕따 당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아내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죠. 집에다가 CCTV 설치해 놓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을 때 내가 어떤 얼굴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나를 보면 정확히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놀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내게 아니에요. 내 얼굴은 내가 보는 거예요? 가족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보세요. 자, 아침에 예쁘게 하고 나왔죠?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많이 봤어요? 남의 얼굴을 많이 봤어요? 자기 얼굴 안 봤지?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자, 그러면 나는 내 얼굴이 내게 아니면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군가가 매번 몰래카메라가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럼 제가 알려줄게요.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어떤 생각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게 나예요? 생각이 나가 아니에요? 행동이 나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찍고 있는 신랑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늘 집에 가면 혹은 시청자들도요, 오늘 남편이 퇴근하면요, 저녁에 물어보면 돼요.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 말해줘봐. 이렇게 해요. 그럼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이렇게 해요.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럼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당신 말이야,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야. 고마워해야 되죠? 네. 내가 모르는 문제점을 CCTV도 아니고 남편이 가르쳐 줬잖아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문제는 뚜껑이 열려요. 그럼 뭐라 그래요? 됐어, 그만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그랬지, 이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은요, 다 맞는 소리인데 남편이 알았어, 그래, 너나 잘해, 그래요. 바로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은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남편이 무슨 말하면 여보 알아서 고칠게, 그래, 너나 잘해, 그래요.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부부는 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가요,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면 얘도 꼬리를 쳐요. 근데 얘가 대들으려고 싸우려고 꼬리를 들면 얘도 같이 들어요. 인간의 뇌는요,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부인이 당신 이런 것 좀 고쳐.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여보 알았어, 고칠게. 그러죠? 이거는요, 작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당신 이거 고쳐 그러면은 나는 뒤에서 뇌가 그럼 너는 이걸 찾는 거예요. 너는 이게 인간이에요. 첫 번째는 정말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내 입에서 뭐를 끊으면 성공한다? 잔소리예요. 근데 잔소리라고 하는 것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 아우, 이 인간 내가 아주 매일 잔소리할 거야 이러면서 결혼했어요? 아니요. 사랑만 하려고요. 그렇잖아요. 사랑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뇌에서 잔소리라고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져요. 점점 그게 꽃이에요. 꽃이 많아져요. 아마 여러분 뇌를 찍어보면 아마 거의 화원 수준일 거예요. 화원 수준 꽃이. 그러면 그걸 습관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은요, 아, 우리 남편 직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 안쓰러워. 진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면 안쓰럽죠? 네.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뭐를 해요? 생각. 근데 막상 남편을 보면 이 인간이 나와. 생각과 행동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과 행동의 뇌가 달라지는 뇌, 이거를 같이 묶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뇌가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아까 좌뇌는 로봇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논리적으로 말하고 글 써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 논리적인 거는 로봇이 더 잘해요. 근데 여기다 창의성인 거는 로봇이 못해요. 그래서 창조,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걸 우뇌 그래요. 자, 그러면 우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혹시 우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우뇌, EQ, CQ 들어봤죠? 자, 이게 한국말이야, 미국말이야?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 딱 풀어줄게요. 우뇌는 기능과 성격이 합치면 우뇌예요. 자, 기능은 다시 소근육, 대근육으로 나눠요. 소근육은 뭐예요? 오리고 찢고 붙이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대근육은 뭐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서 우뇌적인 사람이 예술인, 연예인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성격, 이렇게 합치면 이걸 우뇌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성격이 중요해요? 기능이 중요해요? 그렇죠? 주변에요, 뜨개질 잘하는 아줌마가 인기가 좋아요? 식당 가면 밥값 빨리 내는 아줌마가 인기가 좋아요? 누가 인기가 좋아? 그죠? 밥값 빨리 내는 아줌마, 이게 성격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우뇌예요. 그 우뇌는 이 성격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눈치 그래요. 그래서 우뇌는요, 눈치 올라가는 교육이에요. 근데 좌뇌가 높은 애들은요, 욕심은 있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게임하면 이겨야 되고 엄마한테 이겨야 되고 친구도 다 이겨야 돼요. 그럼 엄마 아빠가 져줘요. 그러면 눈치가 있는 애들은 아, 엄마가 져주는구나, 감사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왜? 사람의 눈을 봐도 그 사람 마음을 못 읽어요. 이게 로봇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뇌는 그걸 읽을 수 있는 이게 눈치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눈치를 비싼 장난감이나 비싼 교재 시리즈로 책을 사서 읽혀야만 EQ나 CQ가 올라가는 걸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뇌는, 눈치는요, 정말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4명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촬영 끝나고
야 커피 한잔 하자 하고 여기서 커피 한 잔씩 자판기에서 빼먹어요. 그런데 이 친구 혼자만 5,000원짜리 비싼 커피 하나 들고 왔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커피 수준에 안 맞아. 자, 이러고 혼자 먹고 서 있어. 쟤 미워 안 미워? 그 얘는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왜 나만 미워해? 니네들이 내가 커피 사 먹는데 돈 도와줬냐? 이렇게 말을 해요. 얘는 사람이 사람 눈을 봐도 왜 나를 미워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로봇이라는 거예요. 근데 쟤는 뭘 잘해요? 공부를 잘해요. 그래도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 아이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람 중에서 맞을 짓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운해가 없는 애는 맞을 짓 해요. 엄마가 바깥에서 기분 나빠 들어왔어요. 좌뇌가 높은 애들은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다 그애 한 대 맞아요. 그애 한 대 맞아요. 이게 인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어떻게 어머니가 바깥에서 기분 나빠 들어오잖아요. 방문 열어놓고 책 읽고 있는 애. 얘 맞아 안 맞아? 얘는 맞을 짓을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눈치라는 거예요. 이 눈치는요. 사람의 눈을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창의성이 나오죠. 좌뇌 나만 1등 해야 되고 나만이라는 애는 고지식하잖아요. 어떻게 융통성이 나와요? 그 뇌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융합에 어떻게 좌우뇌가 융합이 돼야만 창조와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좌뇌만 높아도 이 시대가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아이들도 물론 필요해요. 이런 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가 있어요. 집단이.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회계사나 법을 다루는 이런 분들은 정적으로 가면 또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불과 10% 정도라는 거죠. 나머지 우리가 삶 속에서는 이 운해라는 게 더 필요한 건데, 운해는 사람의 눈을 봐서 마음을 읽는다. 그러면 형제가 1명인 집안과 4명인 집안은 누가 더 눈치가 좋을까요? 4명. 다시 말해서 눈치는 뭐 할 때 좋아진다? 사람의 눈을 볼 때. 비싼 장난감이나 비싼 책을 많이 읽을 때가 아니라 형제가 1명이 아니라 4명일 때예요. 그럼 요즘 애들이 형제가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눈치가 없어요. 그 눈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오늘 집에 가서 쌍둥이 만드세요. 그러면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보단 셋이 편하다라고는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어디 저널에 올려준 적이 있는데, 하나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하나보다는 셋이 훨씬 키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낳는 건 힘들지만 키우는 건 훨씬 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치예요. 그래서 눈치는 사람의 눈을 볼 때,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와 소통할 때. 자,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게 이제 뇌 공식이에요. 뇌 공식은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 이게 서열이 깨집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의 첫 번째는 서열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불러요. 즉 집에서 누가 머슴이냐는 거예요. 누가 상전이에요? 자, 주인이 머슴을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6대 독자들 혹시 기억하세요? 1명인 아이. 얘가 엄마 부르면 온 식구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얘를 봤잖아요. 이런 거와 얘가 나를 보는 거와는 똑같이 보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얘를 봐주면 이 아이는 다 나만 보죠? 그래서 서열이 없어요. 지가 서열이 1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크다 보면 그렇게 온 식구가 잘해줬는데 집안 말아먹어 안 말아먹어? 말아먹어요. 이 공식을 엄마들이 모르니까 요즘 엄마들이 애 키우는 모습을 보면 6대 독자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빨리 갖다 버리세요. 아니면 애가 집안 다 말아먹어요. 얘가 어른 돼가지고 엄마 저하고 미국 여행 한번 가시죠.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한국 마지막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러. 영철아 불러. 왜 어머니? 이거 해. 저거 해. 계속 시켜요. 계속 불러서 시키면 한 3개월만 지나보세요.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애들한테도 야 내가 뭐 도와줄까? 사람의 뇌는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꿀 생각 않고 뭐라 그래요? 지혜비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죠.